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SK 이터닉스를 같이 보실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이 불안하시죠? 우리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분 축소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대주주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한행코가 아니라 실제 SK 디스커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불안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 신재생에너지 대장주가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왜 대주주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분에 대한 형태 때문에 결국 SK 이터닉스 최대 주주, 그러니까 50%의 과점 주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신용 등급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공매도 대기 물량도 최대치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뭘까요? SK 이터닉스의 진짜 적정 주가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의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무조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을 했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영상 시작 전에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SK 이터닉스 최근에 정말 많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라고 저한테 막 문자 남겨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제 계좌처럼 여러분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계좌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오늘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SK 이터닉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실제 이 대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SK 이터닉스를 뭐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SK D&D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독립 출범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그린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죠. 실제 탈탄소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1호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탄소 전환의 국가 전략으로 실제 SK 이터닉스는요,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주로 등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는요, 해상풍력, 우리 최근에 이제 신한우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 사업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서해안 HVDC 프로젝트. 서해안 풍력 사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서해안 여러분들 풍력 사업은요, 무려 11조짜리입니다. 어마무시한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터닉스의 성장 가능성은요, 지속적으로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대세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특히 2025년 들어와서 상반기 만에 1만 원이었던 초반 주가가 2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무려 2.4배의 눈부신 상승을 보여준 게 SK 이터닉스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개인분들과 우리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입이 활발해졌어요. 그런데 특징적이었던 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엄청난 우상향 중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SK 이터닉스의 공매도를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대기 물량, 즉 대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대차 거래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공매도 전 단계예요. 공매도 전 단계. 그런데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공매도가 나오기 직전에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건 공매도가 이제 쏟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공매도를 나오게 대차 거래를 증가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들어왔고 한 달 내에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을까요? 여기에 기관들 중에도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너너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혜량을 받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적정 주가라는 걸 대입한다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SK 이터닉스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결국엔 여러분 승리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대주주가 매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한행컴퍼니, 바로 이대주주입니다. 이대주주 한행컴퍼니는요, 2018년에 등장을 했고요. SK D&D의 지분을 24%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터닉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도 31%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상장한 이후에 실제 PEF, 뭐예요? 투자사로서 익절을 통한 차익 실현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건데,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PEF, 바로 여러분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결국엔 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격적인 영업 활동이 결국엔 투자를 통해서, 맞아요, 축소, 지분 축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엔 돈을 챙겨야지만 수익으로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PEF입니다. 그런 PEF가 블록딜 692억 원, 이번에 25일 날 여러분들 822억 원을 회수하면서 무려 1,500억 정도의 물량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31%의 지분율 대비 상당 부분을 자금 회수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무려 100% 정도의 수준의 자금 회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켜볼 게 있어요. 바로 우리 SK 이터닉스의 최근에, 그렇습니다, SK 디스커버리가 주식 수를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맞아요, SK 이터닉스의 대주주 SK 디스커버리와 한행코가 이제 특수관계자가 끊어지면서 결국엔 같이,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와 함께 우리 SK 디스커버리가 같이 했을 때는 무려 1,8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총회를 하면요, 이 두 개 기업만 확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관계자 우리 한행코가 딱 찢어졌습니다. 실제 이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관계자 지분을 빼지게 되면 결국엔 지금 SK 디스커버리가 1,496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작 4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권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행코와 우리 디스커버리가 이제 단독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행코는요, 더 이상 SK 이터닉스나 SK 디스커버리의 어떤 시주를 받지 않고 더 남은 물량들을 더 매도할 수 있는, 그냥 시장에 팔아버릴 수 있는 자유 매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엄청난 악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K 이터닉스와 한행코와 디스커버리, 이 사이를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대주주의 블록들은 악재일까요? 실제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 일반적으로는 대주주의 블록들은 무조건 악재입니다. 왜냐면요, 대주주 말 그대로 이 기업에 투자했던, 이 기업의 속사정을 알고 있던 그런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건 결국엔 사업의 실패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PEF는 말 그대로 PEF였고요. 돈줄이었고요. 이대주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제 SK 디스커버리가 확실한 키를 잡았죠. 완벽한 대주주로 등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과다 집중이 됐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해소가 되면서 유통 주식 수가 오히려 증가가 됐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차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상승할 땐 더 크게 상승, 하락할 땐 더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승? 아니, 지금부터 여기에서 적정 주가 부근부터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SK 이터닉스만의 기술력을 알고 계신다면, 아, 대주주, 2대주주가 나가고 나서 SK 디스커버리가 우뚝 섰고, SK 디스커버리가 1대주주로서 여러분들 확실한 키를 잡은 이 상황 속에 밀고 있는 정부 정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수혜가 실제 하네코의 매도를 통해서 유통 주식 수까지 높아지니 결국엔 상승의 무게를 두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그리고 손절하지 않은 기관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차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공매도로 쏟아지지 않는 점은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말 그대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쟁취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선택했다는 건 여기에서 하락을 종료시키겠다라는 큰 손의 계략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SK 이터닉스의 기술력, 그리고 SK 이터닉스의 엄청난 호재, 그리고 기준 주가를 알고 계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SK 이터닉스만의 기술력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SK 이터닉스는요, 우리나라에서 한전 중심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중심에서 민간 경쟁을 통해서 이미 이 전력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SK 이터닉스입니다. 여러분 PPA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력 직접 공급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완전히 플랫폼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전이 있었죠. 한전이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뭐 원전이 됐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전에서 뭐 뽑아온 이 전기를 가지고 결국엔 변압기라 거쳐서 여러분들 공장까지 조달하기 위해선 한전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 한전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한전에서 직접 받는 공장이 아니라 어때요? 맞아요. 공장이 직접 다른 전력과 계약을 합니다. 전력은 내가 여기서 받을게 라고 하면서 공장도 맞아요. 남은 전력을 어디에다 팔까요? 한전에다 파는 이런 모습에 완전히 전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패러다임의 1순위, 우리나라 정부가 1순위, SK 이터닉스의 방향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2024년부터 직접 계약 4건, 3건, 총 7건의 이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SK 이터닉스가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ESS는 뭐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 ESS-RE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여러분들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판매하다가 말고 ESS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도 결국엔 뭐냐면 AIDC나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로보트라든가 실제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ESS예요. 결국엔 뭐예요? 미국과 유럽은요, ESS에 엄청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결국 우리나라의 점유율 20% 내외로 3위권 기업이 바로 SK 이터닉스고요. 여기에 다수 풍력단지에 ESS에 납품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미국 진출과 유럽에 대한 지출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SK 이터닉스는요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거기에다가 요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SK 이터닉스를 공식적으로 딱 찝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SK 이터닉스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보다 어떠한 여러분들 소재 납품 기업보다 어때요?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맞아요. 2배 넘게 2.8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SK 이터닉스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풍력, 태양광의 발전소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결국 원전만한 에너지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등극될 수 있겠고요. 특히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AI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AI 돌리려면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그냥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뜨긴 뜨는데 중요한 건 원전도 결국엔 에너지입니다. 그죠? 에너지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ESS 플랫폼 이런 모든 것들의 전환에 있어서 SK 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요 결국 정부 정책의 1순위 정책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모든 요소들을요 재생 저장 분산 예측 이 모든 기술이 바로 SK 이터닉스의 제품이 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면 AI 강국 전략은 실패한다라고 지속적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100조를 투자하겠다, AI를 투자하겠다, 좀 더 나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결국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의 발판, 한국전력 중심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SK 이터닉스고요. AI 3대 강국으로 선포한 이상 에너지 확보는 필수적이고 이 필수적인 과제에서 SK 이터닉스는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여기 11조짜리의 엄청난 수주에 미리 발맞춤 하기 위해서 24년도부터 투자했던 SK 이터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잘 들으세요. 적정 주가는요. 지금 SK 이터닉스의 ROE, 예상 ROE와 함께 영업이익이 곱해졌을 때 정확하게 4천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4천억이 무슨 4천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주가가 무려 8천억이에요. 딱 2배가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16,000원이 적정 주가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적정 주가는요, 단순히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 이익률에다가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기대감이 하나도 없을 때의 적정 주가예요. 자, 답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16,000원은요.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SK 이터닉스의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거 양봉, 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8% 양봉,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2,400억 터지면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16,000원을 넘어갈 때 보세요. 제일 많은 저항 라인이 나왔고요. 16,000원이 뭔데?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갔을 때 뭐예요?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쓸어 담은 이유는 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를 올려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적정 주가를 뚫어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정 주가가 16,000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 16,000원이라면 기대감을 더한다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소 몇 배를 기대감으로 더할까요? 곱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배예요. 여러분들 20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 이터닉스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 재무제표로만 16,000원인데 앞으로 재무제표는 더 나아지겠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는 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최소 2배? 아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0배의 멀티플을 곱한다면 SK 이터닉스 딱 5배만 곱하더라도 결국 얼마예요? 맞아요. 8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대감은 아직 반영된 게 아주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6,000원부터 기대감은 몇 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고작 1.8배.
1.8배밖에 멀티플 기대감이 곱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어디서부터 매수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2만 원 선부터예요. 2만 원 선부터 계속해서 매수했고요. 실제 이 양봉과 함께 옆으로 횡보할 때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게 바로 외국인들과 기관이었어요. 결국엔 이 외국인들과 기관은요, 한행코 이거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엄청난 상승 위에 눌린 구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 기관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선 따라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가진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런 거 하나 없이 적정 주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물리고 손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 전에 매도하는 그런 안 좋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못하셨다면 다시 보시고 또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나 수익 극대화하거나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SK 이터닉스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른 실시간 내용과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짚어드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SK이터넷에 수혜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 바로바로 여러분 체크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극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이 소통방에서 실제 여러분들 제 계좌, 이건 정말 제 계좌거든요. 제 계좌처럼 지금은요,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부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종목 설명,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보세요. 오늘도 어떤 종목이었어요? 삼성 E&A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하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2% 정도 수익 구간인데 실제 이수페타시스는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죠. 이렇게 매수 타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안 누르시는 분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시장 하락 속에서도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1분만 더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고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투자자산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 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의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